2024년 한국의 여름은 1994년, 2018년에 이어서 역대급 폭염이 있던 여름입니다. 열대야 기록이 곳곳에서 새로 쓰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무려 47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고 서울도 34일 동안 열대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힘들어질 여름, 더위에 더 많이 노출된 이들이 있죠. 바로 건설업과 물류업 등에 종사하는 5개 노동자들입니다. 뜨거운 햇빛과 높은 온도 및 습도는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온열 질환의 일종인 열사병이 있는데요. 열사병은 체온 유지를 담당하는 중추의 기능 상실을 유발해 체온 상승을 일으키는데 심부 체온이 섭씨 40도를 넘으면 중추신경계 이상이나 혼수 상태를 일으키는 등 무겁거나 위험한 물체를 운반하고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건설 현장 및 물류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해 4월 기후변화 속 직장 내 안전 및 건강 대책 방안 보고서를 통해서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 규모가 크고 폭염 일수 증가 추세에 따라 해당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로 인한 건강 피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노동환경은 과연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춰 개선되고 있을까요? 2023년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경위서에는 최근 5년간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총 117명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단체들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제조업, 배달업 등에서 온열 질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준공 일자에 쫓기며 무리하게 일하는 건설 관련 노동자들이 폭염 사망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동자들의 주검을 맞이했던 응급실 의료진은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대단한 의료시술이 아니라 물, 그늘, 휴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구조가 또 다른 폭염살인의 협력자였던 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폭염 대책 마련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 온도가 35도가 넘어서면 매시간 15분씩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 무더위 시간대 야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업주의 예방 조치부터 의무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I know that this could hurt me bad. I know that this could feel like that, but I just can't stop. That my defenses drop. I know that I was born to kill any angel on my windowsill, but it's so dark inside. I throw the windows wide. I k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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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k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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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till I don't let go. And fields of flowers grow. Oh, it feels like I'm falling in love. Maybe for the first time. Baby, it's my mind. You blow, it feels like I'm falling in love. You're throwing me a lifeline. This is for a lifetime. I know that in this kind of scene of two people there's a spark between. One gets torn apart, one gets a broken heart.
pansy flowers grow. Oh, it feels like I'm falling in love, maybe for the first time. Baby, it's on my mind. You blow. It feels like I'm falling in love. You're throwing me a lifeline. This is for a lifetime. I know.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뉴스 코너입니다. 늘 함께하시는 월담노조 이미숙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달 주기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항상 오랜만입니다라는 인사가 입에 붙게 되는데요. 그러게요. 뭐 그러다 보니 뭐 그냥 토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요새는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아, 요즘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죠? 제가 예. 그냥 뭐 우리 라디오라서 저의 이제 그 모양새 네. 모양새를 잘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제가 대단히 몸치거든요. 이게 몸치 거기에다가 박치, 음치. 그래서 노래도 잘 안 되고 춤도 안 되고 음주는 되는데 가무가 안 되는 그 전형적인 그런 사람인데 네. 그래서 삶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요즘 드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 배운 지 이제 한 달 좀 안 됐는데 네. 그래서 드럼을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네. 뭐 락밴드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락밴드를 목표로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이제 어쨌든 이제 네. 합주 연습을 하고 계시군요. 합주 연습도 아니고 그냥 배우고 있어요. 그 드럼을 배우고 있고. 네. 근데 드럼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박자도 딱딱 맞춰야 되고 이게 곡의 전체 박자를 끌고 나가는 게 드럼이라는 사실을 드럼을 배우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뚱땅 이게 맞추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난감해하면서 아무튼 열심히 배우고는 있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심각한 몸치다 보니까 이게 몸이 꼬여요. 따라주질 않는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드럼이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이 사지를 다 쓰더라고요. 온몸 운동이네요. 네네네, 사지를 다 써야 되고 막 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그것도 따로따로 이게 어머 죄송합니다. 네. 따로따로 사지를 움직여야 되는 이런 음악이어가지고. 재미는 있으신 거죠? 너무 또 고통에 겨워하면서 지금.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매진하실까봐. 아니에요. 너무 재밌는데. 다행이네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걸 어떻게 진짜, 그렇습니다. 네. 좀 약간은 힘들고, 약간은 또 재밌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네. 나중에 이미숙님 좀 실력이 일치월장해서 네. 이제 단독 공연 같은 거 하시면은 네. 예, 그때 한번 저도 한번 초대해 주시고 네. 뭐 단원 FM에서 이제 여건만 되면 네, 여기서도 라이브로 이렇게 또 아이고, 연주하시면 압류. 그래야죠.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단독 리사이틀 그 뭐라고 하죠? 아무튼 단독 콘서트를 한번 네네. 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예, 이 월담의 노동의 수도가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예. 자, 그럼 앞에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늘 그렇죠. 우리가 네. 준비되지 않은 이제 네. 토크를 하다 보면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단 뉴스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2026년 내년이죠. 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지난 4월 22일 개최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래됐네요, 벌써.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이날 모두 발언을 쭉 보니까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죠. 당연히 그렇게 그랬죠. 했겠죠. 예.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당연히 또 어려움을 호소를 했겠죠. 그리고 항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힘들 수 있으니 아무튼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해년마다 반복되는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진전시켜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자라는 요구를 경영계에서 또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네, 뭐 지난해하고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역시나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경영계 요구가 이제 또다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뭐 업종과 지역뿐만 아니라 뭐 이주 노동자들에게까지도 차등 적용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선을 보장하는 그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맞지 않다는 여론이 더 커서 현실화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2017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 구성원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게 되면 해당 업종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어떤 업종을 어떤 수준으로 그리고 어떻게 임금으로 뭐 이렇게 적용할지 이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 구분 적용 역시 어렵다는 결론을 TF에서는 내린 바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해온 그 제도 개선 연구회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2017년 전문가 최저임금 TF 결론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난 4월 초에 지역별 차등 적용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지역 내 특정 업종에서 단체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지역에서 특화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자. 뭐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 내 뿌리 산업에서 노동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가 노사 간 단협 등을 통해서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취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지역별 적용과 그리고 업종별 적용의 혼합 형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역별 차등 시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된다. 뭐 이런 강제 조항을 담지 않고 있어서 하향식 적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예로는 뭐 뿌리 산업의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국 지역별 차등 적용은 중앙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고 그렇게 의심해도 이게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위원회 수를 절반 이상 감축하자는 그런 의견도 제출했다고 해요. 네. 현재 그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그리고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에서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절반으로 줄여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절한 임금 구간을 미리 논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원회의에 올려서 심의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미리 정하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여성이나 비정규직, 청년 등과 같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당사자들의 목소리보다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우선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 의견을 훨씬 더 존중하고 당사자 목소리 배제하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쟁점이 이제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여부잖아요. 그래서 택배 기사라든지 배달 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랑 뭐 플랫폼 노동자 등, 그러니까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게 작년에도 같은 논의가 한창 진행이 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지난해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이제 일의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대표적 노동 약자로 분류를 해왔죠. 최저임금법에는 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심의에서는 이 부분도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양대 노총은 각각 적용 방안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마치고 1차 전원회의 전까지 근로자위원 단일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공단 뉴스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 4월 2일이죠. 국회의원 회관에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 확대 필요성과 적용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소식부터 또 자세히 한번 전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노동법에서 많은 부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52시간 근로 제한이라든지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이라든지 연차 휴가, 공휴일 휴무, 부당해고 금지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특히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행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에 뭐 좀 앞서서 뭐 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건수를 쭉 분석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절반 이상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각하 어떤 뜻인지 아시죠? 뭐 이제 기각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건수를 보니까 2002년 각하 결정이 내려진 총 건수는 299건인데 이 중에 142건이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2023년에는 380건 중에 219건. 무려 57.6%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11월까지예요. 2024년 11월까지 346건 중에 170건이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뭐 해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된 수치가 다 5인 미만 사업장인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각하됐다는 얘기네요. 네네. 이렇게 이제 부당해고 관련 규정은 이게 반드시 비용 부담을 수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로 해서 근로기준법에 노동의 구제 신청을 제외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각하됐다는 거는 문제가 정말 많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가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부당해고 등 노동법 적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업장 쪼개기,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는 거예요. 꼼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회피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뭐 파악조차 어려울 지경인데 어찌됐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 프리랜서 뭐 이런 이제 사업소득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네. 예. 즉, 뭐, 5인 미만 위장 사업, 의심 사업장,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라고 좀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숫자가 2015년 대비 현재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네. 이제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뭐 10명이 함께 일을 하더라도 이 노동자들을 뭐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업소득 처리를 해서 형식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꾸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도 제한하고 심지어 해고를 부당하게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으로 기업 스스로가 자기 몸집을 줄이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정말 이런 불법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86.4%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30.3%나 됩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바누시아 공단에도 많은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결국 이처럼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에게 정당한 법 제도의 권리가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세 번째 공단 뉴스입니다. 제목은 커지는 임금 격차. 해결 방안은 모든 노동자의 고용 안정.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2016년 수준으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이것을 쭉 보니까요. 네. 지난해 정규직은 27,703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네. 네, 맞죠? 네네. 또 틀릴 뻔했네. 네. 비정규직은 18,404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환산할 경우에 비정규직 임금은 66.4% 수준이라고 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2020년 이후 쭉 유지되던 그 70%대가 무너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2016년에는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66.3% 수준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9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이죠. 이렇게 임금 인상 폭의 차이는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분석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비정규직의 처우가 더 나빠졌다는 뜻이죠. 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인식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지난 4월 20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격차 및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거 보니까 응답자의 84%가 노동 조건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쭉 보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성 제고가 36%로 가장 많이 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 임금 인상이 21%로 두 번째로 꼽혔습니다. 반면에 정규직 혜택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대답은 24%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 네. 그간 이제 정부가 뭐 정규직의 과보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문제인 것처럼 많이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규직이 양보를 해야 된다. 뭐 이른바 이제 정규직 양보론을 내세워 왔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뭐 정규직의 권리를 깎아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조건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자 간 격차는 정규직의 조건이 과도해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이 지나치게 낮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네. 단순한 임금 차이를 넘어서 고용 안정성, 복지, 그리고 노동 조건 전반에 걸친 구조적 차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설문에서 비정규직의 75%가 시간 자율성이 없더라도 임금이 높은 정규직 근무를 선호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해요. 네, 결국 고용 안정이라는 현장의 요구가 높다는 것이 확인된 셈인데요. 비정규직은 일자리가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보너스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생계 기반입니다. 시간제, 파견, 계약직 등 비정규직 고용 형태 자체를 줄이고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그 양보라는 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이간질할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런 노동 정책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깎아서 경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통해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대책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공단 뉴스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예,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2024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 사업의 점검 결과 네. 법 위반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직장갑질 119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자율점검 사업에서 확인된 법 위반 건수는 1617건으로 전년 대비 62.5%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만 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법 위반 사례가 뭐 되게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그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사업장 자율점검 항목과 예산을 대폭 축소했는데요. 2023년 18개였던 점검 항목이 2024년에는 10개로 줄었고 네. 예산 역시 같은 기간 24억 2,100만 원에서 13억 7,500만 원으로 30%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네. 점검 항목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고 예산이 대폭 축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점검이 허술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건수도 이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겉으로는 입안 건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현장 개선이 돼서 법 위반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점검 항목과 예산을 줄이면서 법 위반을 적발해내는 건수도 줄었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5인 이상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1년 미만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관련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이라든지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장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건데요. 자율 점검을 받고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그 다음 해 연도에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아주 자세한 소개 감사합니다. 미숙님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제가 네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규모 사업장은 국내 산업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선 더욱더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자유일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장 스스로가 노동조건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감독 의무를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점검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예산마저 삭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점검을 줄였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저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인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권리 침해를 겪어도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통계 수치로 행정을 포장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부는 즉시 점검 항목과 예산을 원상복귀하고 실질적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월담노조 이민숙 대표님께서 지금 나직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열받은 상태에서 지금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월담노조가 저기 정부 어딘가로 출동하기 전에 좀 제대로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 정부의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공단 뉴스 정말 알찬 소식들 잘 정리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수님 뭐 마지막으로 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나눠주시고 가시죠. 네. 오늘 그 점심시간에도 공단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벌써 6월도 안 됐는데 벌써 더워요. 이러다가 올 여름 어떻게 날지 정말 걱정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름 동안 너무 더위 많이 먹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우세요? 너무 더워서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again.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막을 걸어 희미한 네온 사인 겨울을 지나 검은 입술에 네온 사인 언젠가 나를 보고 있을 때 새겨진 그대의 그 눈빛은 이제는 점점 희미해지는 숨죽인 거리의 이 불빛. 네, 조규찬의 사막을 걸어온 네온 사인이라는 곡 들으셨고요. 월담의 노동이 수다 이번 코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노동자 건강권 운동단체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줄여서 한노보연에 계신 우리 활동가님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유청희 활동가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유청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더 고맙죠. 저희가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지난 순서에는 그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앞으로 이 코너를 이끌어 가실 한노보연 활동가분들을 지난번에는 손진호 소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유청희님,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조건희님까지 이렇게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자리를 채워주시기로 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 같이 끌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청희님께서 준비하신 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네, 5월이라 약간 이른가 싶기도 한데 벌써 이번 주 벌써 이렇게 더운데요. 네. 그 폭염기 노동자 건강권을 오늘 이제 이야기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아주 심각해지면서 이제 올여름도 아주 더울 거라는 걱정이 벌써부터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작년에 열대야로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올여름 대비는 좀 일찍부터 했거든요. 어떻게 용현님 어떻게 올여름 무더위를 어떻게 대비를 하시나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에어컨도 없이 여름을 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내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열대야 때문에 매일매일 밤잠을 설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컨디션도 엉망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작년 여름만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처지거든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두 번 다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싶진 않아서 지난 봄에 일찌감치 에어컨을 장만했습니다. 네, 요새 에어컨은 인권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게 너무 필수품이 된 걸로 이제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맞아요. 특히 작년 여름에
아주 너무 더웠고 저도 항상 매우 더워서 땀을 뻘뻘 흘렸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특히나 작년에 또 열대야도 이렇게 9월까지 이어지고 저는 사실 10월에도 반팔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아, 더위를 많이 타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도 벌써 반팔옷 입고 다니고 네. 있는데 아무튼 서울에서 이제 열대야 일수가 막 39일까지 네, 이어졌다고 하고 네, 이제 또 기상 관측일의 최다 기록이라고 하니까 이제 역대급 열대야 이런 표현도 이제 더는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 무더위는 정말 뭐 온도상으로도 그렇고 체감 지수로 봐도 그렇고 이제 습도가 어마어마했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열대야가 지속된 일수만으로도 전부 다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작년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도 폭염은 더 이제 극심해질 거라는 이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누구 말 맞다나 이제 뭐 얼어 죽겠다는 말처럼 더워 죽겠다는 말도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빈말이 아니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여름철 장시간 동안 힘든 일을 하거나 또는 이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이제 시간당 1리터에서 2리터 수분이 이제 땀으로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엄청나네요. 네네. 저도 이제 등산 같은 거 하면 땀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이렇게 땀으로 배출된 수분을 적절한 때에 보충을 하지 않으면 이제 탈수 증상이 오거나 온열 질환에 이제 걸리게 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더위 앞에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때에는 사실 충분히 쉬면서 또 이제 무리하지 않고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현실은 또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그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분들 특히 공감 많이 하실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노동자들의 건강보다는 이제 당장 오늘 처리해야 될 작업량이 현장에서는 더 크게 이제 무게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납품기일 맞추느라 온통 작업 물량만 신경 쓰는 사업주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실제로 월담 노조가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반월시화 공단에 나가다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심심찮게 마주하게 되거든요. 네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사업장들은 이제 에어컨이나 뭐 냉풍기 이런 냉방장치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일도 물론 이제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쉼이 아주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우리 사업주분들이나 관리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이야기하는 폭염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 뭐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마찬가지겠죠. 뭐 언제 어디서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작업 환경이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용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폭염 또 폭우 이런 기후변화 특히 이제 요새 기후변화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 더 심해지는 이 날씨 변동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자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노동자 건강이 위협받지 않게 하려면 이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더 각별하고 더 세심한 관심 그리고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무튼 뭐 올여름도 또 어떻게 나야 할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작년에도 노동자분들이 더워서 더위로 쓰러진 여러 열 관련 이제 질병 때문에 이제 온열질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저희도 이제 걱정이 더 드는 시기가 벌써 왔어요. 5월이라서. 네. 그래서 혹시 그 용혜님은 고용노동부에서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이행 가이드이라는 것을 매년 이제 하절기를 앞두고 발표하고 있는데 요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작년에도 그 월담노조 이미숙님께서 저한테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고맙게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물, 바람, 휴식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이라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하고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이제 냉방 장치나 환기 장치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폭염 특보가 발령이 되면 1시간마다 이제 10분에서 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보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 권고나 규정보다 더 많이 휴식을 취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요. 예, 그 이상으로 또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이 3대 기본 수칙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요건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최소한인 것이 이제 최소한이라는 것이 폭염기에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기본 원칙이 이제 이것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런 일터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작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 물이나 바람, 휴식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그 휴게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사업장 휴게실이 설치돼 있으면 이제 그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냉난방 장치도 이제 뭐 물론 구비돼 있어야 하니까 뭐 더위나 햇볕 이런 걸 이제 당연히 차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데요. 네. 이제 무엇보다 휴게실은 노동자들이 쉬는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3대 기본 수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휴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휴게시설이 곧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물, 바람, 휴식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겠네요. 네네. 그 월담노조에서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해서 휴게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난 몇 년간 그 반월시화공단 사용자 단체나 이런 관할 지자체,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런 이제 지속적인 이런 노력들 때문인지 최근에는 좀 작은 성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안산 지역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공동휴게실 1호점이 얼마 전 개소식을 했다는 그 소식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박수. 와. 네, 저는 아직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네, 시설 그 환경이 어떤지 아주 궁금한데요. 맞아요.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그래서 조만간 청희님이랑 저도 같이 이 견학 다녀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직접 가보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그 정확히 장소가 어딘가요? 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으니까요. 일단 위치는 그 반월공단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요. 네. 그 원시역이라고 서해선 있잖아요. 네네. 서해선 1번 출구, 원시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나오셔서 그 방면으로 400m 가량 직진하면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네. 2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 1층에 공동휴게실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휴게실 이름은 노동자 공동휴게실 누구나 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건물에 1층에 노동자 공동휴게실 누구나 쉼터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좀 이름이 길죠? 하지만 이제 노동자 공동휴게실 아주 의미 있는 네, 장소이자 이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반월공단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꼭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해서도 월담노조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거든요. 나중에 월담노조 이미숙님께 공동휴게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청해 듣는 시간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가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폭염기에 이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사실 사업장 휴게시설 마련해서 그치지는 않는데요. 네. 용현님은 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휴게시설이 아까 그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면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에 노출됐을 때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권한 혹은 뭐 권리 이런 네네.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단체가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제 강조해오는 그 의제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폭염 상황에서도 아주 중요한 노동자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노동자 작업 중지권이라고 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작업 중지권만큼 이제 중요한 게 또 폭염에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한테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이제 그런 발생을 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의적으로 작업을 해태하거나 뭐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닌 이상
노동자들이 이제 작업 중지권이 보장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사실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그렇군요. 그 정부도 사실 폭염 시에는 그 작업 중지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기존에는 이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사업주 보호 조치가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마련돼 있었는데요. 네. 가이드라인은 그런데 이제 권고사항이잖아요. 그쵸. 그 권고사항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해서 뭐 사업주한테 이렇게 크게 압박이 간다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이제 잘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왔던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기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정도는 실은 사업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폭염 그리고 한랭 작업을 할 때 노동자 보호 조치가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6월 1일 시행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된 건가요?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고용노동부가 기존에는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 이걸 통해서 이제 폭염 단계별로 조치 사항을 권고했었잖아요. 네. 가이드 핵심 내용으로 이제 33도 이상은 매시간 10분씩, 35도 이상은 15분씩 휴식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동안은 이제 말 그대로 권고사항에 그칠 뿐이어서 이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던 건데요. 네. 이제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청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렇게 무더위가 극심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부가 이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자 작업 중지권이라고 하면 그거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아까 이제 기온이 몇 도 이런 것들처럼 네. 이제 지표로 사업주가 이제 보건조치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실제로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기준으로 이제 발동하는 그런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폭염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한랭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는 위험의 정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현장 노동자가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작업중지권 발동의 첫 번째 원칙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작년 5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폭염기에 작업중지를 발동하도록 권고를 하는데 지난해에 점검 대상 2,471개소의 77%가 작업중지권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했다라고 이제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정말 같을까 싶지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건설노조에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이제 그 결과를 보면 건설 노동자 10명에 8명, 이제 80% 정도는 35도 폭염에도 실외 작업에서 중단 없이 일했다고 답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너무 큰 격차가 있는데 과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싶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나 사업주들은 폭염기 가이드라인에 맞게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은 또 체감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뭐 매우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사업주의 그런 조치들이 형식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충분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히 일을 잠시 중단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언제
얼마나 긴 시간 작업을 멈췄느냐,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작업을 재개했느냐, 이런 것을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실질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노동자 작업 중지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폭염으로 작업을 멈췄을 때는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은 딱 일을 하는 시간만큼 또 이제 그 임금이 이렇게 보장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일을 멈췄을 때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7월에 건설노조에서 건설 현장 폭염 지침 법제화 촉구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요. 네. 그 기자회견에서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 노동자의 정기 휴식을 의무화하고 휴식으로 인한 작업 시간 단축을 했을 경우 그 임금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긴 폭염법 제정을 이제 촉구를 했었거든요. 네. 폭염기에 이제 작업을 중지하는 게 노동자의 임금 소실로 그 직결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 이 법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폭염 대책의 핵심은 정기적인 휴식과 업무 중지인데 어떤 법에서도 이걸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폭염 지침에 대한 법제화를 촉구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작업 속도가 곧 돈이나 다름없는 현장에서 건설도 그렇고 정말 많은 현장에서 이제 그런 실정인데 작업 중지권이 이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당장 이제 말씀드리면 건설 현장만 봐도 그런데요. 이제 건설 산업은 이제 빠르게 속도전을 치를수록 이윤이 많이 남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안전 지침 같은 것이 지켜지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안전 규정을 일일이 지키다 보면 작업 속도는 그만큼 느려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적인 의무와 강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권리는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뭐 내가 작업을 멈추면 그만큼 임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든가 아니면은 심지어 뭐 해고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우리나라에선 너무 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산재 위험에 노출되면 일손을 놓을 수 있는 권리가 당장의 생산량이나 임금 손실 때문에 보장되지 않는 이러한 부조리부터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희님, 그 폭염기 작업 중지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아, 네네. 그 폭염으로 인한 재해는 이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를 한번 보면 그 더울 때일수록 배달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주문을 많이 할 테니까. 근데 배달 거리와 요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더울 때 배달 건수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명의 배달 라이더가 더위에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 이런 것도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농업 이주 노동자들의 이제 더위 노출도 작업 환경 그리고 노동 시간, 임금의 함수로 노출의 빈도, 강도,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당장 폭염을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그 폭염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재해는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사업주도 그리고 정부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폭염으로 인한 재해, 특히 뭐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재해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상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얘기해 주셨어요. 예, 청희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월담의 노동의 수다 어느덧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것으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